안녕하세요. 퇴근하고 방구석에서 육아하는 유튜버 땡빠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잔병 치레입니다. 엘리아가 상당히 건강했던 아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활발하고, 그리고 열도 거의 없었고, 그냥 좀 공도 잘 차고 잘 달리고 하니까 그냥 건강한 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지금 건강한 아이기는 하지만 수술도 잘 받고. 근데 확실히 어린이집을 가고 난 이유는 다르더라고요. 잔병이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콧물도 많아졌고, 기침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아졌었죠. 저희야 7월 말 정도에 땡맘하고 저는 코로나를 겪고, 결국은 이겨냈지만, 엘리아는 코로나를 겪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정말 면역 하나는 끝내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던 차 한 달도 되지 않아서 8월 말에 엘리아가 수족구에 걸렸고요. 5일의 가정보육이 아닌 8일간의 가정보육을 했고요. 수족구 지나가니까 또 다시 열감기가 오더라고요. 추석 지나고 나서 그때는 그렇게 막 춥지는 않았었지만 저희가 강원도를 갔다 왔었는데, 강원도 온도가 확실히 이제 수도권보다는 좀 낮으니까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감기가 찾아왔는데 한 38도 넘는 그 열이 6일간 계속 지속되더라고요. 물론 해열제를 먹으면 조금 자리가 딱 잡히기는 하지만 해열제 그 지속 기간이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열이 막 오르고, 그 당시에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엘리아가 선천성 심장병이 이슈가 있으니 심내막염을 의심하기도 했고요. 기타 다른 병들도 의심을 하긴 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아니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제가 오류가 있었고 잘못했던 점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해요. 의심이 됐었으면 정확하게 진단받기 위해서 좀 대병이나 아산병원이나 그런 데 가서 물어보거나 외래를 받는 게 맞는데 사실 여의치는 않았었고요. 그래서 가까운 소아과, 피검사를 할 수 있는 소아과에 가서 2차 저차에서 이야기를 드리니 그러면 피검사를 하자 해서 혈액검사를 했는데 염증 수치는 그렇게 막 높지는 않았어요. 그냥 평균보다도 낮은,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이었어서 되게 의심을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열이 또 내려서 잘 지나간 케이스이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심내막염을 의심을 한다면 심초음파가 가장 정확하고, 그 다음에 혈액검사를 해야 한다면 혈액검사는 균 배양 검사를 해야 된다. 12시간 또는 24시간 동안 균을 배양을 해서, 혈액검사는 했지만 배양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착오가 있었다는 점. 그래서 다니고 계시는 병원에 가셔서 의뢰를 하는 게,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정확하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균 배양 검사 의뢰를 따로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병원에 가서 느낀 거지만 병원 가기 전까지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막 상상의 나래를 혼자서 열심히 펴는 거. 저 역시 그랬고요. 상상은 발이 달린 게 아니라 날개가 달려서 정말 내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을 더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아프니까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상상들? 이 상상이 제 심신을, 부모님들의 심신을 지치게 하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병원에 가는 게 맞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처치를 받고 처방을 받는 게 맞다 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엘리아는 비염너예요. 에어컨을 키면서부터 조금 시작됐는데 콧물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아과에 가서 진찰 받고 진료 받았는데, 에어컨 켜니까 더운 날씨에 집안은 추우니까 제 기준으로 그래서 콧물 감기라고 해서 약도 받고 항생제도 먹고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잘 낫지를 않아서 콧물이니까 그러면 이비인후과를 가볼까 해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확실히 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되게 힘드니까 이비인후과에 가서 약을 받고 처방을 받았는데, 확실히 소아과에서 먹는 약보다는 이비인후과에서 받는 약이 훨씬 더 잘 들더라고요. 잘 든다라는 걸 알게 된 그 근거는 뭐냐면, 비염너들은 이게 뒤로 누우면 코가 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비염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충을 모릅니다만, 땡맘은 또 비염너예요. 근데 이제 성인이니까 기침을 하면서 또는 이런 침을 뱉으면서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아는 아직 어리니까
뭐 기침을 뭐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뭐 가래를 뭐 어떻게 뱉어내거나 이런 부분들의 방법을 몰라서 호흡을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특히 자면서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그게 공포감이 밀려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깨고 울고 불고 난리.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도 수면의 질이 좋지 않지, 그리고 같이 자는 땡맘과 저도 함께 깨고, 물론 저는 좀 땡맘에겐 미안하지만 제가 좀 더 잠을 잘 자서 새벽에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3명 모두 다 수면의 질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약을 먹고 나서는 정말 신세계를 맛봤던, 그래서 느낀 건 뭐였냐면 소아과만 고집할 필요 없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콧물이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비인후과 한번 가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잔병치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상상의 나래를 그냥 마음껏 펼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진찰 받고 처방 받으시라. 근데 그 처방 받으시는 병원을 뭐 소아과든 이비인후과든 정말 그 병에 맞는 그런 병원에 가야 된다라는 거. 물론 이제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어요. 소아과에 가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또는 이비인후과에 먼저 가서 소아과를 그 다음에 가던, 뭐 이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결과적으로 아이를 위한 거잖아요. 물론 부모가 힘들기는 하지만 아이를 위한 거니까 몇 번의 시도는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라는 거. 함께 육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좀 힘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또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부모님이시라면은 제가 또 그 마음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얼굴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용기 함께 드리고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처음 저를 뵌 분들도 정말 반갑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고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빠이.